12월 14일 열린 밀워키 벅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 인시즌 토너먼트 4강에서 밀워키 벅스가 인디애나에게 졌죠. 아르토쿠모가 생애 최다인 64점을 넣으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야니스가 이날 총 28개의 야투를 던졌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시도한 선수가 데미안 릴라드였고 14개였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제대로 벼르고 나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 종료 후에 야니스가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만 그 활약상이 좀 묻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니스의 64득점이 가장 이 경기의 큰 하이라이트였지만 인디애나 팀에서도 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투웨이 계약을 맺은 루키 오스카 치부에가 커리어 첫 NBA 득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기념구를 당연히 챙겨줘야겠죠. 인디애나가 경기에 이제 리저브 볼을 챙겼습니다. 원정팀이 게임볼을 가져간다고 생각한 야니스가 갑자기 이제 꼭지가 돈 거죠. 야니스가 이제 몇 마디 건네고 그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동시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니만 코칭 스태프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주 환한 표정으로 상대의 라커룸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자,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인디애나 코칭 스태프와 불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홈팬들조차 놀랐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하지만 알고 보니까 야니스가 제대로 오해를 했죠. 경기가 끝나자마자 밀워키 구단 직원이 심판으로부터 인게임 볼을 따로 챙겨서 나가는 장면이 중계 화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디애나는 의도적으로 야니스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야니스 혼자서 오해한 거죠. 자, 이후에 야니스는 인디애나 선수들과 원정팀 라커룸에서 계속 설전을 벌였고요. 또 야니스가 루키의 리저브 볼까지 빼앗으려는 줄 알았던 인디애나 선수들은 절대 공을 돌려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양팀 선수들 사이에 가벼운 충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단장 이 채드 뷰캐넌이 밀워키 선수의 팔꿈치에 갈비뼈를 직접 맞기도 했다고 해요. 야니스의 프로답지 못한 모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리칼라이 인디애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왜냐하면 64점이 엄청나게 많은 득점이긴 하지만 상대 선수의 커리어 하이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몰랐고 그냥 오스카 치부에를 축하하기 위해서 공을 챙겨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측의 충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아주 무난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반면 야니스는 본인의 오해에서 불겨진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볼을 돌려받았는데 그 공이 내가 직접 만져보니까 게임에 쓰였던 볼이 아니라 새 공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공 바꿔치기해서 준 것 같다. 나는 오늘 35분 뛰었는데 실제 경기에 쓰인 볼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애초에 뺏긴 적이 없는 이 인게임 볼을 두고 마치 새 공 같은데 이거?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야니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멋대가리가 없고 좀 추하다고 보고요.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급발진 라커룸 난입과 멋없는 인터뷰로 인해서 저는 빛이 스스로 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미 경기 도중에도 타이리스 할리버튼에게 시비를 걸었죠. 경기 후에도 비매너로 일관을 했고요. 그런데 라커룸 침투 사태가 전무했던 건 아닙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 크리스 폴이 가장 저는 먼저 떠오릅니다. 이 LA 클리퍼스에서 휴스턴 로켓츠로 팀을 옮겼는데 클리퍼스 원정 친정을 찾은 거죠. 상대 선수들과 경기 내내 과격하게 트래시 토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 크리스 폴이 졌어요. 그래서 당시 동료였던 제임스 하든과 함께 클리퍼스 라커룸으로 향했는데 구단 내 직원들이 당연히 저지하죠. 이 클리퍼스 홈구장의 구조를 훤하게 알고 있었던 폴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휴스턴 선수들과 라커룸 뒷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클린트 카펠라, 지금 애틀란타에서 뛰고 있는 이 빅맨도 휴스턴 소속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상대 라커룸을 또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라커룸에서 팀원들끼리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 길버트 아레나스가 주인공인데 크리 텐튼에게 도박빚을 진 적이 있었는데, 자, 둘 사이에 언쟁이 길어지자 둘 모두 라커룸에서 갑자기 총기를 가져와서 총구를 겨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중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정도로 총구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레나스는 역시나 도라이였죠. 얼마 뒤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흉내를 내면서 다시 한번 사무국 속 완전히 뒤집어 놨고요. 아레나스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데이비드선 총재는 결국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아레나스와 총구를 겨눴던 크리 텐튼은 2007년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 23년형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둘의 동료였던 캐런 버틀러, 이 두 선수가 서로 총구를 겨눌 때 선수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라커룸 사고라는 것만 동일하고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 NBA 팬들이 느끼듯 야니스 역시 깨끗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선수죠. 자, 애초에
뭐 매너 자체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발을 내밀어서 이 카이리 어빙의 발목을 뭐 크게 꺾이게 만들기도 했었고 팔꿈치로 상대를 위협하는 일은 다반사였어요. 자, 심지어 선수가 아닌 구장 스태프와 시비가 붙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세븐틱스커스와의 원정 맞대결에서 자유투 15개 중에 4개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11개를 놓친 거죠. 그리고 팀이 졌습니다. 자, 야니스는 경기가 끝나고 자유투 연습을 이어갔죠. 기다림에 지친 스태프가 이제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야니스가 급발진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다리를 그냥 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자, 물론 뭐 경기가 끝난 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원정팀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뭐 당연한 권리는 아니었고 야니스의 폭력성이 다분했던 태도가 사실 좋게 보일 리는 없었죠. 자, 야니스는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약간 독종 같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신에게는 혹독하지만 또 승부욕 이면에 남아있는 거친 면모가 사실 많이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뭐 야니스만의 고집 그리고 또 가치관이 야니스의 현재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라커룸 난입 사건처럼 뭐 썩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유독 잦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번 사건은 뭐 철저히 야니스의 오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자, 그런 태도, 또 아무 잘못도 없는 할리버튼을 매섭게 노려보고 또 위협하는 장면은 좀 의아함을 남겼어요. 농구 실력은 빼어나지만 몸속에 분노와 화가 많은 야니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다음 맞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상 조코피TV였습니다.